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드디어 썰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큰 변화가 있죠. 우리 사이다킴.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 미고비도 있고 네. 좀 요즘 모르겠어요. 그 사춘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 한 37, 8 먹으면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그 또 있었어요. 미고비를 2달 맞다가 3달째 맞는 달에 신경의 변화도 있고 좀 모르겠어요. 남이 모르는 스트레스를 좀 딱 그 시기에 와가지고 아니, 아유, 영상으로 제가 네. 최근에 원래 사이다킴 영상 잘 안 보는데 네. 최근에 한번 제가 콘텐츠 찍느라고 네. 봤다가 네. 살이 좀 빠졌네 하고서 와서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어조비가 돼서 나타나셨네. 어조비가? 목이 좀 생겼어. 네, 요즘 아침에 늦지 않는 시기에 출근할 때 헬스장을 그래도 이제 1시간까지 정도 하고 30, 40분 정도 하고 아, 그거 중요해. 네. 그거 할 때랑 안 할 때랑 나도 엄청 크더라고. 네, 그냥 힘든 몸을 이끌고 좀 하고 있고 또 욕심이 또 생겨서 제가-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대영을 선수로 본 이래 가장 빠릅니다. 아, 네, 가장 빠릅니다. 공이 뒤에 저도 놀라고 그냥 드리블을 못 하는 거지. 핸들링은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좀 뚜껑을 띄어요. 압박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게 이게 핸들링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근데 이게 느꼈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네. 아직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존재하는 그 안티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많이 없어지고 되게 선풀 위주로 달리는 걸 보긴 했지만 저 삭제 안 하고 이제 농구를 할 때 네. 농구를 할 때 몸이 가벼워졌어, 네. 빨라졌어. 네. 그때도 못해. 네. 이러면은 이제 좀 야자. 원래 실력이 저런 거였다. 이제 핑계 댈 거리가 없잖아. 이제 살찌고 부상 뭐 이런 거나 필요 없고 이제. 그럼요. 10대 1로 제일 가볍긴 합니다. 네. 아니 그 16kg 감량? 16kg 빠졌으면 네. 수비할 때 발은 따라가지는데 약간 네. 빵으로 버티던 건 좀 확실히 아껴져. 여튼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달이 끝났어요, 그렇죠? 오늘 2월 2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 진짜 빠르죠. 벌써 이제 이적 시장이 마무리가 되고 네. 혼돈스럽다 정도까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렇죠? 브레이킹 뉴스가 막 쏟아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뭐 같아요. 김상훈 이슈 정도는 없었으니까 사실 그렇죠. 작년에. 네. 올해는 뭐 짤막하게 이제 또 두 분이 많이 알고 계셔서 네. 굵직굵직한 것들 위주로 한번 이적 시장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가장 커다란 이슈라면 지금 셋업에 많은 인원들이 이제 MI로 이제 합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 이적을 하면서 솔직히 MI 좀 위기였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실 그때 바다배 때 만났을 때 으띠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으띠하고 이제 좀 그 MI 감독님 파워가 또 있었나 봐요. 저는 위기라고 봤는데 셋업에 좋은 선수들과 그다음에 플러스 이진에까지 영입을 하면서 감히 뭐 탑8 탑7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올해 가감하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MI는 멤버상으로만 보면 네. 사실상 그러니까 우승권에 가야지만 되는 멤버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선출, 비선출 조화도 너무 좋고 네. 일단 네임밸류로만 봐도 네. 박관윤, 김영진, 이진의 3명이 오리지널 영입 대상이었는데 네. 이 셋만 갔어도 대박이었는데 네.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또 다른 뭐 선출들, 비선출들이 다 같이 나왔고 그렇죠. 심지어는 경쟁 상대가 돼야 될 팀에서 가서 경쟁 상대가 하나 사라졌잖아요. 이제 안에서 내부 경쟁이 엄청 심하겠죠. 저희가 이제 뭐 술 먹다가 뭐 헌팅을 하면 누군가는 이제 수진이를 맡아야 되잖아요. MI에선 다들 수진이를 맡지 않으면 그 자리가 또 실패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네. 그 NBA 재밌는 썰 하나 있는데 네. KC도 있고. 네. NBA가 네. 그 올림픽 갈 때 네. 선수를 12명 뽑잖아요. 네네. 커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뽑아놓고 너네 중에 한 명은, 두 명은, 몇 명은 못 뛸 수 있다. 근데 그 인디애나의 할리버튼이 네. 그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네. 맞아, 우린 다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처음에 자기라고 인지를 안 하고 네. 옆에 하나씩 봤대요. 네. 듀란트, 르브론, 그렇죠. 커리, 네. 페이턴 네. 딱 세다 보니까 네. 안 뛰니까 난 거야. 베이스에서 발 맞추고 있어야 돼요, 할리버튼이. 이제 그 선수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지금 MI도 제가 볼 때 그렇죠. 할리버튼이 생긴다. 네. 뭐 요약하자면 네. MI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엄청 없는, 그렇죠. 방송 보니까 이제 구슬이 서마리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네. 아마 그거는 다 공감할 만한, 누구는 단체 스포츠니까 네, 맞아요. 손발이 맞아야 될 거고, 이런 내부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MI 그래도 10등 안에는 하겠지 무조건. 맞아요. 10대 안에 하죠.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지기도 쉽지 않은 멤버고. 네. 이영길 팀장님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 대회를 그러니까 동방에서 랭킹이 좀 낮은데 네. 이상하게 좀 집계의 그런 문제들 때문이었는지 MI가 근데 또 어지간한 팀들한테 대부분 다 이겼다고 하더라고.
대회를 많이 안 나간 편이어서 랭킹이 낮아요. 근데 그건 좀 놓기가 힘든 게 대회를 너무 안 나가서 네, 사실 이 얘기를 네, 많이 네, 사석에서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 여기에 나가요. 그게 다 보충이 될 만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MI 선수 뎁스 문제거든. 네, 그러니까 슈퍼 에이스인 이제 박지현이 또 노출이 많이 되기도 했고 그렇죠, 나이도 좀 먹었는데 부상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주 대회를 못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띠를 데려왔는데 사실 의띠 하나만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빈약한 이 뎁스가 좀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네. 이 발언은 이제 네. MI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팀장입니다. 사석에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그 앉아있을 선수가 넣을 수도 있다. 넣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진에 바꿔주는 선출들 앞에 넣어버리면 나 같아도 키로할 것 같아. 핸들링 다 되니까. 그러니까 포워드 농구하고 본인도 메타한지도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때 딱 탑보로 가면 그 의띠? 예, 의띠. 너도 안 될 수도 있다. 예. 의띠가 제가 보기에는 벤치과 공사에 클 맞죠. 농담이 아니라 예. 팀이 능력이 맞아서 탑4 안쪽으로 가면 의띠가 오히려 1.52밖에 못 뛸 수도 있다. 선출 1번이 갔나? 지금? 1번 선출은 아닌데 핸들링 되는 선출이 정혜원이랑 네. 그 다음에 저기 그러네, 정혜원 동생 있잖아요. 그 연대 네, 네, 예, 이름이 뭐더라? 둘다 기본 핸들링 되니까 사실 리딩이 의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예. 아마추어가 막아서는 그 선수들을 뺏을 수 근데 없거든요. 다른 걸 떠나서 그 이진혜랑 친구랑 예. 관윤이가 비선출인데 사이즈랑 달리는 게 그렇죠. 괜찮으니까 그리고 일단 김영진이 있기 때문에 한 김영진이 자리는 있고. 김영진 자리예요. 어차피 뛰어야 돼요. 그 선수는. 성진이는 뭐 그냥 무조건 뛰는 거예요. 어차피 누굴 바꿔도 계속 뛰어야 되는 네, 맞아요. 무슨 친구지. 뛰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으로 대다 보면은 할리버튼이 하니버튼이 될수 있다. 의띠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안 믿더라고요. 내가 그럴 수 있다. 네, 내가 있다. 냄새 난다. 대화가 이제 의티한테 살짝 버튼이 될 수도 있겠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미 카톡에서 저희한테 발악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상대방의 빠른 가드를 막기 위해서 내가 어차피 뛰어야 된다. 취업방어 쓰면 되죠. 뭐 굳이.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자기가 3점이 다 들어간다.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근데 또 이성 선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자기도 이제 우리한테는 얘기했지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 그래서 3x3를 좀 내려놨어요. 음. 네, 좀 포기하고 5대5에 좀 집중하는 모습. 그래서 이번에 중국 그 1대1 대회를 초청을 받았었는데 그걸 안 갔어요. 그걸 안 가고 MI 5대5 대회를 선택해서 그걸 갑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래도 공짜로 갔다 올 수 있는 비용을 맞아요. 주거든요. 돈을 벌진 못하지만. 네. 그러면 솔직히 아마추어 입장에 갈만하잖아요. 근데 의석이는 상당히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 아마 여러 계산기가 딱 돌아가서 네. MI가 지금 충분히 강해졌잖아. 네, 그렇죠. 여기서 주전가들을 꿰차고 네. 정상에 서는 모습을 담아내는 게 그렇죠. 중국 가서 1대1 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박민수를 다른 선수가 이겨주는 게 그렇지. 음. MI가 확실한 건 진짜 셋업에 거의 전력 절반 정도 갖다 봐도 오버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벤치까지 네, 포함해서. 그럼요. 그래서 상당히 두터운 뎁스가 됐고 아마 잘만 이제 한다면 네. 잘 엮어낸다면 저도 그냥 4강권에는 꾸준히 네. 갈 수 있는 전력이 맞지 않나. 네. 대부분 못 가면 팀 내부가 화가 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멤버들 딱 누가 봐도 이 멤버인데 우리 그 주지훈이 있잖아. 또. 맞아요. 주준 선수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박지현이 굳이 주전을 안 뛰어도 돼. 스타팅을 안 뛰고 맞아요. 약한 구간에 나와가지고 쉬면서 할 수 있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게 예전에는 하고 4쿼터 내냈어요. 주지훈이 4번을 보면서 원래는 방도건을 막았어야 되는데 네. 그럴 일이 아니라 형준이가 파이팅 해주고 이제 슛좀 쏘고 이러면은 체력이 보존된 상태에서 얼마나 더 좋겠어. 그렇죠.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버튼들이 많아질 거예요. 누가 수진이를 그렇죠. 내가 가야 되나 잘하는데 수진이 또 버리고 아니죠. 농담이죠. 살 빠져서 또 쓸모 없을 수도 네. 있어. 하긴 이제 MI가 올해 그 핫한 아이콘이 될지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많이 같아요. 할 겁니다. 맞습니다. 힘든 얘기들이 뭐가 바로 있을까? 이어가야 되는 이유는 저 슬로우를 얘기하고 저 싶은 게 슬로우를 왜냐하면 이 응. 셋업이 터지면서 두 번째 수혜를 또못 슬로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올해는 좀 정리의식을 갖고 싶어서 잠시 슬로우 톡방을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몰라요 전혀. 뉴스를 모르셨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개념이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퇴출되는 용병이 퇴출된 용병이어도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만약 그 선수가 국내 선수로 뛴다면, 그러니까 즉 슬로우에 선출이 원래 없었는데 그냥 선출 그냥 기본 선출만 되는 선출만 들어와도 무조건 팀에
플러스 될 수밖에 없다. 두 명이라고 네, 근데 심지어는 앞선 하나 밑선 하나 들어와 버려서 앞서는 그냥 가드라고 보면 1번, 슈터- 2번? 아니 1번보다는 훨씬 2번에 가까워요. 근데 슛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 있어요. 농구를 조금은 알고 하진 않고 공격력은 좋고 농구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네, 분명히 그 부분 때문에 선출이 우리가 너무 알고 하지 비선출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높아가지고 감히 얘기를 못 하겠네. 근데 또 안다고 또 막 아니요 많이 봤기 때문에 선수 좀 알고 하는 느낌은 아니고 본인보다 잘 모르는 선수이다. 아니요 잘하죠. 에이, 많이 잘- 잘해야 돼. 네. 이럴 때 잘해야 돼. 아, 잘하는데 저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선출이라면 그래 너 알아서 해지만 이제 이 선수 야 너 지금 이거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라고 알려줘야 되는 선출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뭐 에세이 이면태 선수라든지 잡아주면은 워낙 농구에 빠져 있고 향상심이 있는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말 예쁘게 잘하려고 그러니까 막 또 더듬네. 네, 네, 이게 원래 성향은 이게 아닌데. 아니 라이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 선수를 이제 작년에 이제 대회 때도 보고 직접도 보고 했었는데 분명히 슬로우의 약간 약점으로 꼽히던 송인석이 빠지고 심혁보가 빠지면서 이 윙 자리에서 득점이 좀 부족한 부분을 네.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핸들링 되고 발사이즈도 사이즈도 사이즈도 80 초반에 네,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얼마 근데 조금 막합니다. 이래들 조금 막합니다. 너무 막 하면 어차피 슬로우는 그 막판 애들 혼내는 문화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한 부분이 컨트롤이 필요하고 그냥 뭐 내두진 않겠지. 네. 그렇게 막 하는. 그리고 이제 최범식 선수는 좀 이제 뭐 스코어링은 좀 안 되지만 몸 관리 좀 철저하고 90 초반에 꾸준히 좀 능한 근데 중맨인데. 아니 갑자기 딱 어차피 난 슬로우니까 네. 이 슬로우의 기존 농구를 봤을 때 좀 막하는 친구가 필요하기도 했거든. 사실 슬로우. 맞아요. 안 될 때 과감하게. 과감하게 1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선수 그 필요하다. 친구가 이제 좀 공격에 조금 더 힘을 쏟고 그렇죠. 수비에 이런 커버리지를 원래 기존 시스템대로 만들어서 유지를 시키면 분명한 전력 향상 효과는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에티튜드가 근데 뭐 건들거리거나 귀가 다칠 거나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어요. 그냥 맞아요. 약간 조금 모른다, 조금 음. 아쉽다. 이걸 좀 알았다라면 좀 그럼 뭐 어떨까? 네, 이런 그 느낌. 밑선 친구는 뭐 최범식. 최범식 친구는 그 키가 어떻게 돼요? 90 초반 정도 되고 초반이네. 운동력은 좋은데 좀 기술이 좀 투. 사실 그러니까 뭐 굳이 비교하자면 남구가 더 잘합니다. 네. 요즘 농구는 이게 탑 5 안에 들어가려면 2m가 있어야 돼. 2m 없으면 안 돼요, 농구가 이게. 네, 그렇죠. 190 초반 포워드지 무슨 센터야, 센터는. 근데 플레이어는 또 센터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아, 센터 플레이어. 근데 저는 이 좋은 영역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저희가 슬로우 경기들을 많이 좀 중계하고 봤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항상 아쉬웠던 게 강남구 선수가 5번이 아니잖아, 내추럴이. 그렇지. 4번이잖아. 걔 3.5번이지. 네, 맞죠. 그러니까 본인은 3번이 되고 싶은데 4번으로 뛸 때가 더 좋은 3.5번 같은 선수인데 네. 좀 좋은 5번, 그러니까 전석기 송수영이나 송수영 조광민이 만약에 대학 시절부의 모습이 있었고 옆에 강남구가 있었다라면 슬로우가 훨씬 더 그렇죠. 단단하고 큰 꿈을 좀 꾸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최범식 선수는 충분히 뭐 사이즈는 아까 말한 대로 195가 안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지만 강남구 선수 파트너로서는 마인드나 플레이 스타일이 강남구가 굉장히 좋아할 거다. 근데 어쨌든 슬로우가 이 둘 영입도 좋았는데 강찬영 선수 이 선수가 공격력이 비선출 3번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잘 뛰고 왜냐면 슬로우가 작년에 속공수가 없어서도 고생을 좀 했거든요. 좀 뻣뻣하고 이래서 못하는 느낌인데.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서 네. 메타인지 잘 돼서 자기가 할 때 안 할 때 눈치를 잘 봐요. 그래서 셋업에서도 잘 딱 써요. 주고 5번 멤버, 4번 멤버. 왜냐면 셋업에서 이미 자기가 박래훈, 박관윤 그리고 그 수많은 선출들 다음 옵션으로 기선출로서 뛰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내가 언제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상대 수비가 생각보다. 어떤 이 상대 수비가 이래, 그럼 나 나가서 나 속공 뛰어야 되는구나. 네. 상대가 이래, 나 그럼 공격 리바운드 잡아야 되구나. 이걸 이미 많이 해봤어요. 그런 네. 이게 6번째, 7번째 선수로서 네, 5번째, 여섯 역할을 번째. 명확히 알고 있다는. 아주 많이 해봤고 네. 잘해. 굉장히 잘하는 그 역할을 좀 잘 합니다. 네, 그래서 슬로우도 나름대로 상당히 잘 영입을 쏠쏠한 네. 맞아요. 로테이션이 좀 잘 채워지는 그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이죠 항상 김만종이 복귀를 한다. 뭐 하반기라도 몸을 만들어서 좀 온다. 아니 만종이가 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탑 5를 만종이가 배 위고비를 싸줘야 돼요. 누가. 어떻게 의사 없나요? 슬로우. 만종이가 옥템포 시절에 반만 해도 진짜로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방덕원 여기 진짜 그 탑
탑급에 있는 팀의 센터들이랑 맞다이 깔 수 있는 게 만주를 갖고 누가 있어? 네. 없지. 석종태, 방덕원, 이 김만종 요 라인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S급 빅맨이 오는 거죠. 만종이는 진짜 이 몸만 괜찮으면 요 손가락에 끝에 한 마디만 걸려도 공 가져오는 진짜 생각보다 유연해서 부드럽습니다. 위고비를 배에 써야 되지 않을까? 한 160kg 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 전성기 최준섭 같은 느낌. 야구야겠네. 네. 근데 그러면 거의 셋업은 기존 멤버의 거의 대부분이 다 나왔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팀이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또 다시 용인으로 턴을 잡아서 또 단단하게 좀 네, 하려고 하는 용인에서 느낌은 팀 좀- 운동을 최근에도 하고 있고 음. 없어진 건 아니래요. 없어진 건 아니고. 멤버가 워낙 또 많았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알던 D3 대회를 뛰던 선수들은 그렇죠. 한두 명 빼고 다 나갔다. 12명, 15명 로스터에 들던 D3 선수들은 한두 명 빼고 다 나갔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 정도로 나는 막 맞아 이렇게 깨질 줄은 몰랐는데 네. 아 어느 정도 교통 정리는 좀 한 번쯤 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갑자기 이렇게 막 너무 빈 뉴스가 동호회 생겨버리니까 농구 역사 중에 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정상도 찍었었잖아요. 메이저를 2번 연속 우승을 했었어요. 그럼요. 정상까지 네. 갔다가 이렇게 혜성처럼 사라진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팀들은 있었어요. 중상위권 팀들 많죠. 많았어요. 막 소포 우승하고 루키 우승하고 뭐 했다가 사라지고 이런 팀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셋업처럼 D3를 우승을 연달아 한두 번 또 시절을 오래 겪다가 확 올라간 팀이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정감이 가서 응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얼마 이제 전에 아예 못 만났던 팀인들은 아니었으니까. 얼마 전에 형원 형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네. 형원 팀장이 농구도 엄청 좋아하고 맞아요. 되게 많이 좋아하죠. 좀 안타깝더라고요. 약간 네. 팀장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일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죠. 많이 봤죠. 예, 누군가의 잘잘못들이 있다고 서로들 다 느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뭐 모쪼록 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디선가 새롭게 또 농구를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동호회니까요. 이거. 셋업이 또 다시 자리를 잡고 잘 네. 상의할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블랙라벨도 이슈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백민규 선수가 뭐 이제 다 카더라니까 뭐 정확히 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의 그 미래가 좀 있으니까 뭐 소방 공무원을 준비한 해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인천에 자기 뭐 이렇게 지인 팀으로 해서 그냥 편하게 막 운동 열심히 나가다 그냥 대회 한 번 이상 한번 뛰면서 공부하면서 좀 그렇게 할 거. 근데 그 친구는 워낙 되게 내성적이고 막 이렇게 맞아요. 나대고 이런 타입이 조용한 아니다 네, 보니까 조용한 스타일이어서. 딱 얘기의 결이 왠지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썰이 석종태 선수가 나는 전반기는 작년 너무 농구도 심하게 막 했다. 그래서 난 전반기는 5대5는 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도 이제 대구 대회를 뛰어봐야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또 왜냐면 석종태 선수가 뭐 나이가 뭐 그렇게 막 30대 중후반 된 것도 아니고 30대 초반, 20대 후반이 딱 먹고 사는 딱 그 갈림길 걸리니까 갑자기 내가 현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냥 프로 딱 은퇴하고 동호회에서 막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좋아하는 선수도 있지만 내가 요즘 뭐 하고 있나 먹고 사는 게 먼저인데 근데 사실 네,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잖아요. 너무 갑자기 딥하게 가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네. 아까 이제 그 백민규 네. 친구도 그렇고 네. 취업 시즌 네, 혹은 결혼 후 출산 이때가 걸리면 사실 맞아요. 이게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모든 게. 현타가 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디비전 대회가 들어오면서 대회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다들 현타가 왔지 안 올 수가 없지. 네. 네, 나조차도 대회를 열면서 도대체 이 짓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누구나 게스트 나올 때마다 물어봤어. 근데 얘네들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얘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성취감 이상의 어떠한 이득을 주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네, 없는 맞습니다.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다치고 네. 특히 다치면 완전 더 멘탈 나가는 상황들이 오지 않았을까. 블랙라벨 쪽으로 돌아가면 네. 프로 선출들은 항상 고민되는 게 주말에 자기들이 이제 유소년 대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엘리트 팀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네. 그때가 저희가 대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거기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 커리어가 먼저냐 아니면 내 즐거움을 위한 내 동호회가 먼저냐. 근데 이제 많은 저희가 알고 있는 동호회 스타 선수들은
대부분 자기 공부를 선택해서 주말에 그 그렇죠. 버는 거보다 네. 돈 버는 거야. 조금 그걸 내려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걸 고민하는 시기가 이제 석정태 선수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많은 선출들이 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블랙라벨은 또 영입을 또 했어요. 황영우 선수가 갔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현승 선수가 다시 살살 복귀하는 모습이. 근데 이제 만약에 이현승 선수, 박민우 선수, 박래훈 선수가 돌아가면서 나온다. D3를 그러면 이제 그러려고 영입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상대 팀들에게는 재앙이 찾아오는 거죠. 아직 이현승이더라고요. 네, 재앙이 잘하는 건 맞는데 네. 이제 사실 백민규, 석종태의 이탈은 이게 그냥 앞선 라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무게감이다 보니까 맞아요. 석종태가 석종태는 이탈은 아닐 것 같아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근데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여튼간에 아닐 거라고 당분간 봐요.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올 수도 있고 없을 막 너무 버거우면 나가서 싸버리면 또 들어가고 네. 작으면 가서 부시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그 맞아요. 하이브리드 파워포워드의 그 무서움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치가 더 상승되고 사람들이 귀추 주목했던 선수가 그러면 세 번째 비긴 명기무가 어떻게 되냐였는데 명기무 선수도 이제 썰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할 거예요. 블랙라벨에서 나간다더라 아니면 농구를 좀 쉰다더라 여러 가지 썰이 있었고 막 이게 지인들 통해서 막 듣고 막 다 들으신 게 있을 텐데 아직 모른다. 근데 근데 저는 할 거예요. 블랙라벨을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어딜 가요? 아 그리고 명기무 선수 성향상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어딜 가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원하는 팀이 많죠. 너무 많죠. 원하는 팀은 너무 많죠. 그렇다고 괴짜 가족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가고. 그때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갔다 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이 지금 싫어도 집 나가면은 더 안 좋다라는 걸 본인이 뻔히 알고 있어요. 아니, 운동을 막 열심히 하거나 목숨을 걸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 사이다킴이 하는 이 예상들이 틀렸으면 좋겠어. 가만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블랙라벨을 기무가 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 그냥 어, 예상. 되게 막 이게 막 주구장창 얘기하잖아 이제 막 근데 이게 틀려야지 이제 본때를 좀 이제 보여줘서 동호회는 거의 좀 너무 단순해서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 막 모지선다, 칠지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어서 뭐 이지도 안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블랙라벨이 이슈가 있지만 블랙라벨을 그 짜리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뭐 쉽게 네. 누가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블랙라벨 누가 이기고 그럴 듯 없다. 아, 그래요. 선출 그런 SS 게 둘 아니다. 뛰는데 어쨌든. 블랙라벨이 멤버 좀 안 나가고 네. 못해도 8강이지 아이 그렇죠. 그치 그냥 늘상 네, 4강 가는 게 네. 정상적인 그냥 네, 그림이니까 쉽게 이기. 근데 이제 우승권 딱 노릴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기겠지. 그치 이제 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 진짜 블랙라벨 업태부 붙으면 네. 민규가 있어야지 그 비싼 라인이랑 다이다이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 백명의 서정태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으면 없어도 게임은 될 거란 말이지 네. 어떻게든 앞선에서 막 또 하면 될 텐데 그게 너무 힘겹잖아 그게. 그리고 이제 승부처 때 그 한 방에 이제 그치 가죠. 이제 특히나 만약에 10분 4쿼터 하면은 네. 빅맨들 없어가지고 1, 2, 4쿼터 때 걔네 그 어떻게 하려고 메꾸다가 이제 맛이 안 맞아요, 나서 맞아요. 4쿼터 힘 다 빠져 네, 맞아요. 쉽지 않죠.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좀 우려된다는 7분 흘러 아니면 쉽지 않을 거예요. 흘러면은 그냥 한 방에 빡빡해갖고 어떻게 되는데 데드만 때려버리면 7분 데드여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업템포로 넘어가면 업템포는 뭐 큰 이적, 뭐 큰 누가 뭐 들어오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노인네들이 선두를 먹는 것 같아요. 뭐. 작년 부산을 하반, 받네. 네, 작년 하반기에 너무 강력하게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또 물벌리를 대회 8개 중에 6개를 우승했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정준호 팀장이 이제 다음 과제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의 성장을 이제 목표로 좀 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비디아 윈터컵도 친구들 위주로 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울스도 이제 고심을 하다가 이제 출전을 결심을 했는데 아울스도 인원이 없대요. 지금 이 노인네들이 다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겨울엔 좀 아프죠. 이제 다 그런 상태고 인원이 없어서 나가네 마네 하다가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을 위주로 꼬여서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뭐 모든 팀이 다 안고 있는 숙제죠. 어차피 세대 교체는 언젠가는 일어나야 되는 거 네, 자연스럽게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팀들이 26년을 우리가 언제 한번 나올 수 이겨보나의 해로 꼽고 있다. 전상현 선수는 여전히 그래도 뭐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지만 이제 좀 아직도 그 뒷선이 영입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와 근데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빅맨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키워놨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최소 2년 정도는. 그래서 NAO에 있는 그 큰 이름이 뭐지? 박찬희 선수. 이찬희. 이찬희 선수를 데려갔는데 그 선수가 중족부 골절인가 뭐 부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못 뛰었고 이게 회복이 돼야 이제 가르쳐서 이제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이즈는 리얼입니다. 또 199 또 안에. 목팀의 이제 중위권에 조금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중위권에 또 190을 조금 뛰는 애도 갔었는데
결국은 못 이겨내. 못 이겨내. 중위권에 있다 보니까 자기 농구를 즐겼었는데 여기는 농구가 아니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네. 삼성전자 레드의 그 선수 뭐였죠? 그 친구는 핍박 받았죠. 그래요? 네, 김동훈 선수가 나갔어요. 아, 그건 나갔어야 돼요. 네. 핍박이야 핍박. 김동훈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 네. 제가 대회를 많이 중계를 해보고 농구도 같이 해보고 봤는데 잘해요. 정말 잘해요. 네. 근데 이제 아울스라서 못 뛴 케이스인 거죠. 왜냐면 한준혁과 정현우가 내가 그냥 김도영 편에 들자면 정한조를 키우려고 김도영이 희생을 했어요. 희생? 그러니까 뭐냐면 정한조가 처음에 딱 나타났을 때 김도영 기량력 위였는데 김도영이 저보다 2살밖에 안 어려요. 예, 근데 이제 정한조 씨앗이가 보이고 근데 어차피 20점 3점 이기니까 그 김도영이 뛰어날 당연히 그러니까 김도영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걸 또 들으면 아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김도영 편에서 이제 속으로 나 이렇게 좋은 기량인데 그냥 다른 상위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 어디가 맞다 틀리다는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차피 그거는- 팀에서 내릴 네. 수 있는 정책과 네. 그런 방향성이니까. 근데 다행인데 정한조가 그걸 그냥 이용한 게 아니라 그대로 흡수를 해서 지금 뭐 아이, 랭킹 비서출 랭커까지잖아요. 지금 뭐 어린 유망주가 아니라. 에이 환절 이제 네. 뭐 진짜 뭐 얘기하자면 너무 잘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의성이랑 농구를 한다 1대 가위바위보 붙여놨다 네. 너 한쪽을 진다고 생각 안 들거든. 그러니까 가스공사 입장에서 그 느낌인 거죠. 이제 가스공사 하시니까 양우혁이가 들어왔다고 우동현이 좀 떼어도 돼. 조금은. 근데 너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우혁이 좀 더 낫긴 하지만 그래 우동현이 제가 봤을 때 막 5분 못 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빠따도 좋고 우동현이 그리고 너무 마음대로 하지도 않아요. 최진강이나 우동현이나 그러면은 이게 사실 우위로 가르기 힘든데 맞아요. 그 가스공사 그러다 1등까지 꼴등인데 우동현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좋은 선수였는데 네, 좋은 선수예요. 나갔다. 업대포 갔죠. 네, 나갔다. 저는 잘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업대포.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농구계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좀 동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슬로우도 선출도 없고 하지만 그 최상위권 애들을 이겨야 하는 그 무대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계속. 그렇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관점이 선수를 볼 때 관점 자체가 네. 너무 저기에 가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뭐 투쟁심과 승부욕, 경기를 임한 자세 이런 것들이 네. 아우스에서 너는 농구를 충분히 잘하지만 이것만 더 갖춰졌으면 좋겠어가 아마 애초에 타고나지 못한 걸 수도 있어. 농구 자체는 잘하는데. 그 농구 자체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몸 관리도 잘했는데 운동 능력이 상위권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요. 아, 그렇지 그런 것도 네. 있고.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 의견인 게 저는 그냥 딱 하나. 만약에 김동현 선수가 네. 이 선수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농구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잘해요. 지인들하고도 네. 부산에서 같이 농구를 해서 부산에서는 난놈이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서울에서 땄다. 그 기량을 가지고 서울에 있었다. 그러면 어렸을 때 S급 팀에 갔을 거고 그랬으면 지금보다 더 먼저 빛을 보고 더 먼저 많이 뛰었을 것 같다. 무조건 맞는 말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김동현 선수 운동신경이나 뭐 BQ 뭐 자세 이런 거는 제가 판단할 바가 아니고 충분히 저는 잘할 수 있는 뭐 선수라고 나랑 얘기하는 생각합니다. 결이 좀 다른 건데 네. 유지우가 운동신경이 좋아 너무 잘하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도영 같은 친구는 일단 이게 좋잖아. 좋아요. 이게 기가 비행기도 일단 그리고 그 경기를 뛸 때 뭔가 부족한 게 있었겠죠. 걔가 거기 가서 슛을 못 던져서 손을 떨어버려. 아니잖아. 아니에요. 할 거 다 해요. 다 근데 해요. 이제 최영원이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 자기가 인천에서 농구할 때는 왕이잖아. 자기가 뭐 그냥 막 던지고 그냥 뭐 내 맘대로 하고 이러다가 아웃스에 딱 맞더니 아까 얘기한 한리버튼 같은 존재. 그렇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최영원이 뭐 운동신경이 안 좋아, 슛이 안 좋아 이 개념이 아니잖아. 이제 그렇죠. 이 팀의 문화와 농구의 질서와 길들이 있고 그 경기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는데 이제 영원이는 약간 그 민욱이 딱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좀 양기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게 또 좋은 말이에요. 승부사 기질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양기라는 게 진짜 양아치다 이게 아니라 나쁜 말은 아니죠. 경기를 임하는 자세나 이런 게 좀 가볍다 네. 인 거야 이제. 근데 아마 그게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농구를 내가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당장 내놔도 나는 나 자신할 수 있다 이런 애들을 아웃사이드 갖다 놨어.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러면 바로 너- 반성하겠죠. 양기가 안 빠졌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바로 그렇죠. 반성하겠죠. 그러면은 김도영이란 친구도 농구도 잘하고 네. 맞아요. 엄청 다 괜찮은데 네. 아울스의 그 기준을 채우기에는 맞아요. 그렇죠. 조금 뭔가 네. 부족했던 게 있었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제이크루의 김준혁 선수가 예, 어디 갔다 그랬죠? 이제 MG로 갔죠. MG 로. 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거기다 이제 정서준을 좀 키우는 경향이 좀 있어서 서준이가 군대 가게 될 텐데. 거기다 이재열이란 또 친구도 있어서 음. 그 두 명. 그리고 이제 MG가 김준영만 간 게 아니라 윤세빈 선수라고 D4, D5에서는 비선출로 기선출 대회에서는 네, 충분히 득점력이 좋고 원래 득점력으로 그 또래들 중에서는 유명한 3번 보는 장신 슈터이자 뭐 속공도 되고 다 되는 선수 하나 있어요. 근데 찬웅이가 나이가 좀 있어서 준혁이 가서 로테이션 이렇게 돌리면서 같이 뛰는 것도 괜찮겠네. 엄청 좋아요. 왜냐면 일단 앞선에 김준혁, 박찬웅이 뛰고 하면 이제 앞선이 좀 수비적으로나 뭐 농구적으로나 친구 타이트함이 다리 빨라가지고 맞아요. 네, 수비 스페셜리스트여서 감히 아, 저희가 평가했던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던 한준혁 선수를 가장 잘 맨으로 막았던 오히려 저는 5대5 기준으로 좀 의티한테 미안하지만 수비 하나만큼은 한준혁 선수에게 수비적으로 1대1로 봤을 때 네. 가장 부담을 많이 줬던 선수는 단연 한준혁 선수에게도 물어봤을 때도 김준혁이었을 거다. 웨이트도 좋고 발도 빠르고 그리고 이 선수가 비슷해서 그래. 네. 맞아요. 무게중심도 그래. 비슷하고 비슷하니까 다른 선수에게는 한준혁이 찍고 나갈 스피드를 한준혁은 사이드 스텝을 어쨌든 따라가는데 이 선수는 빵이 또 좋아요. 지금도 향상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눈빛이나 이런 거. 이번에 자체가. 의띠 그 리스펙 게임 한 거 있잖아. 네. 맞아요. 준혁이 그 1대1 하는데 선출에 90짜리랑 했잖아. 네. 근데 이제 봤는데 준혁이를 막으려면 준혁이랑 비슷한 사이즈의 같은 특성을 가진 애들이 막던가 맞죠. 아니면 진짜 길어가지고 네. 한 사이즈 스피드로 뚫으려고 하면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게 길어가지고 네. 이런 윙스팬 길고 한 애들이 슈팅도 이제 부담 주면서 스텝백 해봤자 되는 그런 애들이 막던가. 그래서 김준혁 선수가 그 리스펙 게임에서 이진혜랑 붙어요. 이진혜 선수한테 자꾸 블락을 당해요. 근데 그 이유가 두 사이즈가 차이 나니까 그렇지. 이진혜 선수가 맹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체급은 안 되는 거야. 두 이게 체급. 준혁이를 막으려면 85는 안 되고 190. 근데 빠른 머리야. MG가 이번 시즌 좀 기대됩니다. 네, 네, 그냥- 기대되죠. 일단 중상위권의 고점인 팀이지, 그러니까 1등인 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또 어디가 있을까요? 파란 날개는 무슨 외부 영입이 막 있는 건 아닌데 있는 선수들끼리의 기량이 좀 올라가서 최근에 이제 김동호 선수가 이제 엄청 광원은 네. 농구가 더 늘겠다고 앞으로 네. 한참 남았고 만약에 일단 멘탈이 좋아. 네. 이렇게 맞아요. 그 좋은 스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김상훈 네. 선수랑 3대3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죠. 멘탈리티가 너무 세질 수 얘가 있어요. 네. 긁히는 성격도 아니고 네. 수용성이 좋아서 맞아요. 이렇게 애가 업다운이 많이 없어서 아마 농구가 늘면 더 늘지. 아, 신기해요. 왜냐면 손수상기하고 김가호 스타일을 보면은 이제 긁힐 법도 하잖아요. 그냥 자기 농구예요. 걔네는 파란 날개 어울리지 않는 자기 농구.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애들이 철이 들었다. 창원 LG 선수들 같아요. 둘다 잘할 것 같아. 더 네. 훨씬 잘. 훨씬 잘할 것 같아요. 파란 날개도 결국은 뭐 7, 8등은 그냥 깔고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9등으로 그때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파란 날개는 9등이라고 평가했지만 쉽게 쉽게 무시 못해요. 아, 근데 딱 그 차이다. 느낌이 슬로우 파란 날개 얘기하다가 빅4 정도를 얘기하니까 선출 선출하면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죠. 네. 애초에 그 선출 두 명의 그 S급 선출 두 명이 클럽 타임에 기록지 선생님이 졸려갈 시간을 더 빼야 돼요. 그래야 뭔가 스텝법 걸려서 그래야 뭐 하나 이기지. 시간 철저히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10분 4를 하면은 10분 상하면 다들 통나서 안 돼요. 네. 네. 아다리 걸려서 음. 10분 4쿼터 내내 그날 다 같이 미쳐가지고 집중 계속하고 있고 계속 물어뜯고 이렇게 해야 단 한 실수도 하면 안 돼. 뭐. 또 턴오버도 할 법한 턴오버도 하면 안 되고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NAO도 뭐 어쨌든 작년에 기준 봤을 때 탑10 안에 있는 팀이었으니까 박유청 선수가 이제 네. 가면서 뭐 그래도 충분히 10위권 초반 정도. 10위권에 초반. 네.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본인들은 항상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강하다.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성적이 어쩌다 한 번씩 나긴 하지만 좀 강하다는 느낌 조금. 왜냐면 주는 거기도 느낌은 제 기준에는 그 S급 선출이 빠진 자리가 아쉽다. 예전에 네오는 그때 뭐 비해서 이래도 저래도 여튼 이기기 어려운 팀은 맞아요. 많고. 거기도 또, 이제 또 조용히 8강 가고. 음. 네.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거기다 왜 그러냐면 인기가 그렇게 있는 팀이 아니라 좀 이렇게 게임 내용이 되게 재밌거나 이렇게 막 시청자 주목을 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또 근데 올라가 또 있고. 아직 김도우랑 기욱이 아직 잘한다며 기욱이도. 아직 나오면 잘합니다. 또 원래 운동 능력으로 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나오면 잘합니다. 아니 기욱이가 그 하이포스트에서 네. 컨디션 좋을 때 맞기 엄청 어렵지. 네. 둘 선수가 일단 나오고 김기현 선수가 나오고 뭐 다 나오면 뭐 아직도 뭐 충분히 뭐 할만하다.
젊은 그래도 카드가 갔으니까 그리고 그게 좀 부족했는데 도움이 될 거다. 강준 선수. 그리고 작년에 좀 핫했던 다이나믹이 올해 이제 본인들이 조금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몇몇 선수들이 다들 이제 취업 시즌에 걸리면서 약간, 나이가 네, 맞죠. 네. 네. 그럴 나이 때들이겠지. 선생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거기가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된다. 팀엘리트도 예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임용이 좀 순조롭게 빨리 된 다음에 또 선생님들의 장점은 또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 엄청 좋죠. 방학 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임용 시즌이다라고 본인들은 1, 얘기하는데 2년만 잘 버티면 대단한 팀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뒤에. 맞아요. 그래서 조영범 선수가 어쨌든 이제 뛰겠죠. 드디어. 남양주에 뭐 농구 좀 한다는 애들 다 가 있어서 지금 팀원이 40명이 넘어간 걸로 제가 5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 알아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8명 빼고 나왔는데도 엔트리가 넘쳐가지고 이번 챌린저스. 실제로 8명 뺐지만 실제로 뺀 건 10명 정도가 뺐거든요. 네. 10명을 빼고 나왔는데 13명, 14명이 14명 출석을 했어요. 나왔지. 대회장. 다이나믹도 뭐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거를 다 이제 네, 알고 있는데 거기도 좀 약간 교통정리와 함께 팀 운영할 때 뭐 대회를 이제 레벨별로 또 나눠 나가고 많이, 이런 많이 것도 나눠 좀 많이 나가고. 필요하겠네. 인원이 많은 그런 게 필요하죠. 네. 그걸 이제 어쨌든 김영현 팀장이 그런 운영적인 거, 팀장적인 걸 맡고 있고 농구적인 이제 지도자 느낌이 나는 감독 느낌이 나는 거는 어쨌든 백성호 선수가 꽉 잡고 있어서 저는 뭐 얘랑 저랑 팀장은 조금 나쁜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영현 팀장은 엄청 강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따르고 불만은 있겠지만 내 대회팀 생각이 안 기준으로. 나고. 네, 대회팀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대회팀은 민주적이면은 올해 오히려 못 가지 않나.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필요한데 네. 아 근데 진짜 너 네. 한 번 나 한 번 뭐 이런 거부터 아. 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실제로 이런 걸로는 사실 농구뿐이 아니라 어떤- 모든 경쟁형 네. 이런 스포츠 팀 스포츠에서 심지어는 팀 스포츠도 그렇고 개인 인생에서도 이게 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 아무튼 자 네. 그리고 좀 중위권 팀들에서도 이동이 좀 있나요? 중위권 팀은 이제 커다란 이동은 모르겠어요. 있겠지만 아, 있죠, 많이 있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막 그거를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막 했을 때 임팩트 있을 만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는 아직은 모르겠고. 네, 그냥 그래서 얘기 좀 이어가면 어쨌든 좀 오승준 선수가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이적을 또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SA로 SA로 공식적으로 갔고 정영인 감독 팀장이랑 문기상 팀장이랑 둘이 되게 친해요. 둘이 굉장히 알죠. 네. 친해서 서로 뭐 얘기도 하고 저도 같이 술자리하고 했는데 이 문기상 뭐 팀장은 아름답게 나간 건 아니지만 나갔다. 그리고 정영민 팀장은 내가 꼬셔서 데려온 건 아니지만 들어왔다. 서로 입장이 일단 이렇고 간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면수 선수가 또 제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SA에는 앞선 선출이 이승배, 오승준, 박민찬 그리고 그 기존에 있었던 변기호, 이종성 이렇게 앞선 선출이 5명인가요? 어 이거 많다. 거기다 허진석까지 뭐 그리고 이제 뒷선 선출인 허진석 해서 선출이 제가 아는 선출이 6명이고 제가 모르는 선출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출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SA도 지금 교통정리 분명히 필요할 이 거다. 정영민의 광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대단해 대단해. 정영민 팀장이 직접 얘기해 준 건데 오승준 선수가 팀을 선택할 때 왜 SA를 선택했냐라는 부분에서 정영민 감독의 이제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들은 농구의 농구판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굴까? 제일 정말 쏟아부으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영민 팀장이라고 생각했대. 와 멋있어요. 네. 동갑인데 맞아요. 자기 농구를 그래서 선택했다고. 네. 네, 그런 저는 제 농구를 못 내려놓는데 내려놓으면 본인이 안 뛰잖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박민찬, 이승배 다 앞선이고 이면태까지 앞선이니까 네. 본인이 앞선인데 본인이 앉아요.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이제 못 뛰지 거기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밑에 그럴 거 아니야? 선수들도 막 저 나갈 텐데 대단하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주말에 그 SA 신년회 하면서 네. 선수들 다 모아놓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잘한 선수들 MVP 주고 뭐 MIP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술자리도 하고 했는데 팀원이 지금 뭐 역대급으로 많고 네, 맞아요. 뭐 지금 뭐 너무 잘 되는 집안인데 일단 올해 이 교통정리 궁금하다. 교통 정리할 팀들이 많네요. 네,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작년보다는 이제 디비전 리그가 좀 개편이 되면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디비전 3 대한민국 농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디비전 3는 아마
리그의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 같고 리그전이라는 걸 예. 좀 바꿨더라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아는 그냥 동호회대로 따로 네.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일단 D3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탑 10 정도만 꼽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위는 이제 업템포가 1위는 10명 물어보면 10명이 업템포를 예상하지 않을까. 음. 작년 하반기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업템포 입장에서는 예전에 아울스 명성천을 1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한두 개씩 뭐 두세 개씩 남한테 하나씩 주느냐 그 싸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1위는 확정 압도적이냐 아니면 그냥 근소한 1위냐 네, 그게 저도 업템포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 작년에 뭐 중반기부터는 그러니까 김상훈 선수 이적 시즌 딱 그때부터는 네. 나간 대회를 하나인가 빼고 우승을 다 했어요. 그것도 안 한 것도 아마 선택해서 안 했을 거예요. 뭐 다른 대회랑 겹치니까 이걸 안 나가서 그랬을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압도적으로 그리고 누수도 없고 오히려 김도영 선수 들어간 거고 젊은 선수들 한두 명 더 들어온 거 그리고 거기는 항상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언제 갑자기 어떤 프로 선출이 와도 놀라지 않는 영입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모르잖아요. 저희가 나타날 때 맞아요, 수 맞아요. 없잖아요. 갑자기 올해 또 새로운 선출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그렇기 수 때문에 있죠. 업템포는 1위로 두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나. 네. 1위는 아무래도 아울스를 예상하는 게 예상 네. 정배죠. 그게 정배. 또 정배라고 네. 생각. 뭐 1위와 2위 격차는 벌어졌지만 어. 근데 어린 젊은 빅맨이 꼭 제 또래더라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조한동 선수가 제일 젊어요. 뒷선 지금 주전급 선수 중에 조한동 선수가 젊은데 조한동 선수도 이제 막 저보다 한 살 어리죠? 네, 그렇게까지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서 37이죠. 네, 전상용 선수가 언제까지 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노인네들이 다 노인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 노인네들이 또 다 그래도 무시하면 안 돼. 못하겠다고 지금 다 얘기를 한 상태라는데 그래도 필요할 때면 아직까지는 나오기는 하지 않을까 싶지만 예전만큼 활약하기는 아무래도 다들 몸도 아플 거고 또 예선 쉬고 본선에 또 그 한 주 딱 집중해서 나오시겠죠. 항상 그러셨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좀 필요하죠. 아웃스 비선출 뎁스가 좀 생기면 좋을 텐데. 프론트는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앞서는 많이 해결이 됐는데 밑선 해결이 안 돼서 나만큼 농구에 미쳐있는 애가 없어. 나만큼 농구에 진심인 애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빅맨들. 자기가 조금 어느 정도 기량이 있고 좀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아웃스 문을 두드려야 될 기회가 맞아요.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나중 갔다 생각하면 아웃스 서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190반 초중반에 내가 좀 런닝이 된다. 190만 넘는다. 근데 나 좀 운동신경이 있다. 근데 나 주변에 나만큼 농구에 미친 놈이 없어서 나 답답하다. 나 가서 농구에 미쳐보고 싶다. 아웃스에 딱 맞는 4번 핏은 원래 이제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제 이호환, 그렇죠. 김민호, 네. 잠깐 또 상훈이도 했었던 그 네. 포지션 수비, 리바운드 하고 미들슛, 슈팅. 짤슛, 네. 미들 짤슛 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또 이제 그 자리를 하나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상용 슛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전상현 선수는 심지어 본인이 인터뷰 때마다 이야기를 잘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가르쳐주겠다. 그리고 나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됐다. 몸을 못 가르쳐주잖아. 타고났죠. 그게 문제죠. 몸이 있는 그 큰 분들은 몸의 부드러움은 그 몸이 계신 분들은 가십시오. 가면 좋은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블랙 라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정배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선수들이 물론 격차는 줄어들었어요. 뭐 2, 3, 4, 2, 5위라는 격차는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블랙 라벨을 두는 게 왜냐하면 이제 서준 파워가 결국은 SS 나오겠죠. 이게 또 먹어본 놈이 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네 팀이 아직도 그냥 이 순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업템포가 딱 1위에 있고 네. 그 이 밑에 세 팀도 순서는 자기네들끼리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근데 주고받곤 하겠지만 그래도 2, 3, 4까지는 정해져 있다. 정배는 제이크까지. 제이크로까지는 제가 볼 때 정배가 요게 정배다. 제이크루가 이제 그 서출 누구죠? 그 코스모스였던 선수 준비하는 걸 조금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성대 선수 출신 또 이준희 선수라고 막 엄청 뛰어나거나 이러지 않지만 들어갔어요. 선수 출신이니까 또 로테이션 하나가 더 뎁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이크루는 아무래도 젊은 팀이기 때문에 왜냐면 작년에 냉정하게 제이크로는 D3 대회를 선출 하나로 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강호 선수 하나로 뛰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강호 선수가 작년에는 손가락 부상도 있었고 애기가 어려가지고 농구를 많이 못한 상태였는데도 작년에도 성적은 그래도 유지를 했다. 크루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성적이 바뀐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한 칸 더 올라가서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최양성 선수가 엄청 3X의 하반기 때는 집중하느라고 거의 안 했어요 무대를. 근데 오히려 3x3에서 최양선 기량이 엄청 늘었어요. 엄청난 선수가 됐죠. 사실 지금- 좀 아쉬운 선수였는데 지금 최양성 선수는 네, 예전에 김윤 최양선은 아니, 사실 김윤 최양선이
있는 상태에서 선출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밑에서 선수들도 꾸준히 네. 그 어쨌든 많이 성장했거든요. 이름도 생각하지 않는 선수들이 또 네. 뛰어나올 수도 맞아요. 있어요. 어린 친구들 많기 때문에. 정웅주의 그 스쿨. 매직이 정웅주 스쿨이 제 감성도 아니에요. 윤주 대단하죠. 네, 그 정웅주 제 매직. 거에 몇 배 이미 아울스 뭐 그거는 뭐 이번 아까도 장난쳤지만 토요일 날 네. 큰거 옵니다. 큰거예요? 썰전 아 그래요? 누구 나옵니까? 정웅주, 장민욱.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5위부터 이제 약간 의견이 이제 좀 갈릴 수 있는 구간이. 저는 이제 뭐냐면 새로운 팀에 뭐 멤버 좋아졌다고 갑자기 올리는 걸 전 별로 안 좋아해서 5인 전 다이나믹을 좀 봅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성적 생각하면 다이나믹이 약간 정배에 가깝죠. 네, 네. 왜냐면 그게 그대로 이어지니까요. 뭐 이준석 선수도 어차피 로테이션 멤버고 그다음에 조영범이 어차피 메꾸면 그만인 거고. 본인이 원래 그 본인 콘텐츠에서 했던 5등도 다니냐는 건가? 그래 맞습니다. 아 지금 순서 그대로. 네, 그대로. 지금 그대로예요. 그게 6등부터가 달랐을 텐데 우리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6등. 6등 어디야? 6등은 저 MS. MS. 네. MS. 이제 MSL을 6등으로 바로 했어요. 장동영 선수가 복귀를 40대부 그 뛰는 걸 보니까 예전처럼 장동영 고 넘어져 그걸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강할 것 같아. 작년 5월에 다쳤는데 금방 복귀했네. 네, 그러니까 몸이 좀 좋은 몸이잖아요. 저게 그래서 원래 사이다 킴의 예상은 네, 6등 MSA, 네. 7등이 MI, 맞습니다. 네. 7등 MI, 8등이 슬로우, 네. 9등이 파란날개, 네. 10위가 MZ. 10위가 MZ. 네, 이렇게 다 썼어요. 아 MZ. 네. 우리 이준우 저는 개인적으로 4등부터 달라요. 저는 4등을 MI가 할 것 같아요. 제이크루가 정배인데 제이크루나 누가 빠질지 모르겠지만 MI가 바로 4등으로 갈 것 같아요. 제이크루가 빠지든 블랙라벨이 빠지든 둘 중에 하나를 잡고 MI가 4등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제 용감한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영식 발언. 모든 사람들이 MI의 약점은 벤치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영길 팀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의 성향을 띠는 팀장님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 제가 봤을 때 이영길 팀장님은.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겸손한 스타일이었어. 난 너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출들에게 물어보고 나는 모르는 걸 여기저기 물어보고 난 이런 사람이다 했는데 최근에 이 보여준 오프시즌에 보여준 광폭 행보는 농구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으나 우승에 대한 집념이 지금 제가 볼 때 그 누구보다 이 정영민이 그 도끼를 품었던 그 독을 약간 팀장님이 뽑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MI가 한번 4위 해볼 것 같아요. 이영길 팀장님이랑 대화를 좀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승할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맞아요. 이런 그 마음을 얘기를 좀 확실히 했어요. 먹었고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 이 바닥에 구력이 길고 오래 있었던 사람들만큼의 이 농구적 깊이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거는 확실히 좀 나을 수 있겠다 싶었던 건 뭐였냐면 교통 정리는 이 조직으로서 집단으로서의 교통 정리 자체는 몇몇의 이탈이 있을 수 있지 당연히 그 맞아요. 과정에서. 이건 필연적이죠. 벌써부터 있더라고요. 그건 필연입니다. 말은 안 저희 알고 하겠지만. 있어요. 있었어요. 벌써.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정리만 되면 그럼요. 갈 수 있을 것 같고 갑니다. 저도 사실 MI는 5등권인 것 같아요. 맞아요. 5등권 4강권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포텐이 딱 맞아 터졌어 이러면은 최상위권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림을 그렸을 때 업템포에게 제일 무서운 팀을 뽑으라 그러면 날 서 있는 MI고 강덕원, 노승준은 정말 이 두 선수를 제어를 못해서 졌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팀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랬어요. 강덕원 선수가 이게 어떻게 전술적으로 막아주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전술이 다 있잖아요. 뭐 일단 이게. 외곽이 없으면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업템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우리는 해다가 잘하는 전술이 있어요. 저기 6번째 선수라고 맨날 부르는 저 선수를 스스로 아예 막지 마. 그리고 그냥 여기를 뭐 잠궈. 저 선수한테 맞으면 우리 그날 지는 거야. 약간 이런 정도 하거든요. 선 넘죠. 네, 근데 업템포한테는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못하지. 못해요. 본인 순간 네. 어느 슈터들보다 슛이 좋은 선수들이 더 즐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이제 엑스트라 패스를 할 줄 알기 네. 때문에 이 레벨에서는 엑스트라 패스 2개도 못해요. 하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업템포면 강덕원에 있는 더블팀 가면 조영준만 계속 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쏠 거라고. 네, 그렇죠. 김상훈도 쏘고 조영준도 쏘고 뭐 김찬현도 쏘고 그거 어떻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매치업을 봤을 때 MI가 선출 뎁스도 그렇고 비선출도 그렇고 충분히 이 멤버상 매칭이 좀 돼요. 그 뭐 서현종 이런 친구가 갔다면서
가진 않았어. 안 간 것 같아요. 조현정 선수는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김영진 그리고 박강현 요 둘만으로도 부정부가 다 채웠어. 이미 다 채워버려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운영의 묘나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겠지만 MI가 작년을 생각해 보면 약점 구간이 너무 명확했잖아요. 뭐 많이 있었죠. 진짜 박지원 구호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구도가 좀 완성이 됐고 주지훈이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내려놓고 공격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밸런싱을 봤을 때 쉽지가 않은 거지. 이제 내가 작년에 최강전 수동고에서 이제 업템포랑 했을 때 업템포가 1점이었는데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맞다이가 또 지잖아. 그러면 이미 멤버로서 맞다이가 또 되는데 거기서 관윤이가 약간 사기 캐릭터에 가깝지. 관윤이는 누울 자리를 볼 줄 아는 애라서 맞아요. 멤버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거든. 이제 그러고 뭐 형진이야 말할 것도 없이 이 전투력과 수비 뭐 수호신 같은 존재니까. 아마 가장 많은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거기는 선수가 더 많이 뛰죠, 김영. 그치. 그래야 이기고. 아, 빼기가 힘들어. 그 네, 친구. 거기 살 것도 내 파워 이슈 아니고서야. 뭐. 사실 셋업도 형진이 많았을 때 경기력이 떨어지는 네. 건 뭐 분명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MI를 약간 조금 복병 5위에 놓겠지만 복병의 5위에 놓는 게 맞다. 뭐 저도 당장 제이크로를 무조건 이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아닌데 단단한 뚜껑 열어봐야 게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현재 살림살이만으로도 충분히 팀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서 MI를 먼저 놓고 싶고 그럼 그 다음에 다이나믹을 저는 놓겠어요. 어쨌든 다이나믹보다 저도 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포스, 약간 맨파워와 포스 상으로 봤을 때 다이나믹은 아직도 잠재력이 만개한 느낌은 아닌데 젊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 레벨 면모들을 봤을 때는 MI가 좀 더 센 느낌이 좀 든다. 맞아요. 저는 그냥 5, 6등이 다이나믹이랑 약간 이렇게 MI가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누가 해도 그럴 것 같다. 뭐 그 정도 느낌일 것 같고 다이나믹도 뭐 최근에 뭐 아웃스나 업템포한테 대패를 당했지만 또 이제 그냥 그 정도로 끝날 팀은 아니니까. 네, 저는 조영범 영입이 엄청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조영범. 근데 그 뒤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생각돼. 슬로우, 파란 날개, NAO, MZ. 근데 저는 이 지금 언급됐던 팀 중에서 올 시즌에 제일 그래도 궁금한 팀은 MZ입니다. 문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열 손가락에 원래 들었던 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MZ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안에 들겠는데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10개 안에 들 것 같아요. 저는. 네. 대회를 그 출산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멤버 많이 없어서 못 좀 나오거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아니고 꾸준히만 나올 수 있다면 MZ도 10위권 안쪽 진입을 진심으로 노릴 수 있는 정도 멤버십은 그 되지 거기가 않을까. 요즘 컨셉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달에 한 번 쫙 집중해서 이 대회 나가자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출석률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계획적으로 딱딱딱, 예. 그리고 이제 물론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김민중 작년에. 선수가 네. 정말 동호회 농구 팀들이 잘 안 하는 일을 했어요. 슬림다운이라고 하죠. 팀의 부피를 줄였어요. 대회팀이 팀의 부피를 줄이는 일은 진짜 잘 없어요. 대회팀들은 오히려 팀의 부피를 키우죠. 왜냐하면 2군 육성하고 막 더 다른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김민중 선수는 선수들 면담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길을 갈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우리 팀이 이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너가 추구하는 게 맞아? 아니야? 그럼 과감하게 가. 보내줄게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찬호 선수가 보고 복귀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MZ가 이런 방향으로 간대. 나 커리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 나 이제 농구에 집중하고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MZ가 또 그러다 보니까 임재민 선수가 하고 곽웅 선수가 하고 이렇게 또 붙죠. 네, 또 되면서 대회를 준비해서 나갔는데 다이나믹을 이겼어요 MZ가. 이제 그래서 지금 다이나믹이 지금 뭐 MZ 잡으려고 막 알고 있고 막 그런데 그때 다이언 좀 난리 났었죠. 얘네들 나다 빠진 거다. 벌써부터. 그래서 이제 좀 그 두 팀의 라이벌이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시즌에 새로운 라이벌이지 않을까. 재밌겠네요.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죠. 그럼 10위권 초반대를 형성할 팀들은 어디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NAO, NAU, 그다음에 피버, 피벗. 네, 그다음에 이제 몬키즈 쪽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다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 근데 왜 사이다가 10위예요? 동아리 농구방 랭킹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질문을 합니다. 19개를 나갔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립니다. 사이다는 작년에 대한농구협회에서 했던 수많은 대회들을 나갔다. 그리고 그 누울 자리를 보고 나가서 나간 거의 모든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그래서 많이 참가하고 입상을 많이 한 팀이 랭킹이 올라가는 제도인데 거기에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MI가 사이다한테 지겠습니까? 이깁니다. 근데 MI는 대회를 작년에 6개인가 7개 나갔어요. 근데 사이다는 하반기에만 19개 나왔어요. 하반기에만? 네, 하반기에 19개를 나왔어요. 입상을 한 6개가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점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트로피 다 버렸어. 사이다가 농구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역겹네.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진짜 수준이 높다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거든. 근데 이제 뭘 느꼈냐면 얘네가 대회를 엄청 많이 나가니까 늘긴 느는 거야. 많이 들었어요. 쉽지 않아 쉽게. 네, 이제 쉽게 안 그런 팀이 돼요. 되잖아 이제. 그러면 실제로 10위는 좀 무리수가 있더래. 많이 무리죠. 근데 뭐 예를 들면 10위권 초반 언저리에 있는 팀들 있잖아. 초중반. 거기도 힘들어요. 그런 팀을 이번에 이겼습니다. 다시 챌린저스에서 SIBC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씨. SIBC 풀멤버였는데 저도 또 놀랬어요. 네, 여기가 여기도 제한으로 아, 나오고 노을자리를 이겼어요. 보고 하지 말고 생각보다 본인 팀이 네. 상당히 강해졌을 수 있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 좀 나는 사이다를 편애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네. 항상 경계하지. 얘가 사고 칠까봐. 20위 초반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냉정하게 봤을 때 저도 20위 초반 정도는 냉정하게 봤을 초중반? 때 네. 맞다. 22권 초중반 정도 네. 하는 것 같아요. 초반 팀은 맞다. 12 초반에 이제 김대웅 선수가 말 안 한 팀 좀 갑자기 생각났어요. SA. SA 근데 SA는 안 무서워요. 합 어떨까? 또 시작됐네요. 둘 뜰래? 둘 뜰래? 또 시작됐어요. 멸망전 한번 출. 근데 하나 뛰면 지가 자신이 없대요. 뭐가? 선출이 하나 뛰면 네, 하나 자기가 뛰면 그 말을 했어요. 둘은 맞죠? 저희보다 위 맞잖아요. 아니, 위는 맞는데 둘은 못 이겨. 안 되죠. 둘은 안 되고 둘은 하나는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좀 이게 주댕이 터는 거에 비해서 네. 이게 너무 멋이 없는 거야.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너무 또 사리 분별 없이 대겼었잖아. 멸망전 하던 네. 시절에.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선출이 둘이 있든 없든 선출 둘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네. 그냥 농구 대 농구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무슨. 근데 게임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래인 건 사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래서 여러분 이래서 사이다가 10인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보고 안 나갔어요. D3 대회를 아예 안 나갔습니다. 아예 안 나갔어요. 그냥 D4, D5, D4, D5, D4, D5, D4, D5를 19개를 했어요. 윈터컵 출전. 강제야. 미스터컵은 강제야. 아니 근데 10이면은 한 번쯤은 나가서 예탈도 해보고 예탈을 한번 한번 해봐야 아니 그 예탈이 네. 좀 모양당한 예탈이 아니라. 너 이거 끝나고서 네. 생각보다 할만한데요라고 할 수도 있어 끝나고. 대회가 끝나고. 진짜로 난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좀- 경험치가 많이 쌓여서 이게 사실 야 강팀 대회를 했을 때 SA 나오잖아. 근데 이게 솔직히 아웃스 업템포 나오잖아. 아웃스 업템포랑 농구를 자주 해봐야지 늘죠. 안 좋아 일단. 그렇죠. 이 위압 당하지 않는 거 있잖아. 근데 사실 상위권 팀들하면 들어갈 때부터 공기가 다르고 무겁잖아. 이것들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상관이야. 저도 안 쫄아요. 어차피 질 거니까. 그렇지. 뭐 그런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야. 여튼 강제 출전 확정. 증명해 증명의 시간. 그래서 제 대진을 뽑았어요. 어. 사이다 와 이럴 거 아니까. 그걸 왜 나가니까. 제가 그게 사이다 이게 나이스 이랬어. 만약 티를 냈어 내가. 그러면 막상 그 경기 가면은 얘네한테 지금 큰일 나는 거야. 진짜 큰일 나죠. 네, 팀 해체 그거지. 위기 나옵니다 진짜. 아니 제가 모든 팀들이 저희 팀 만나면 선출을 안 쓰겠다 하겠습니다. 에이 그거는 아이, 또 시끄러워, 나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아 자신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모든 팀들. 네. 일단 나와. 일단 입상과 우승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네. 그래도 또 비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한번 좀 도전하고 이런 정신을 보여줘야지. 해야죠. 어? 도전해야죠. 얌생이처럼 계속 이기는 것만 찾아가고 이러면 안 되지. 좋아요. 살도 빠진 김에 한번 하자. 하여튼 오늘 좀 하다 보니 길어져가지고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뭐 조만간 이제 곧 시즌이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윈터컵 마무리 한 다음에 그때쯤 한번 만나서 네. 리뷰를 좀 하고 사이다가 어떤 모양새가 될지 이제 궁금하니까. 윈터컵 제가 해설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을 해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출전도 하고 해설도 하고. 해설도 하고 해설 부족한 건데 깜찍 제가 그 시기에 네. 제가 해외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해설 못해요. 저 오랜만에 해설에 윈터컵은 제가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네요. 여러분 제가 해외에서 슈퍼챗을 쏘겠습니다. 네. 달러로 쏘시겠네요. 네, 바로 쏴드릴게요. 달러로 제가 사이다 경기 때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윈터컵 해보겠습니다. 리뷰와 함께
오늘 다루지 못했던 얘기들. 네, 또 3주 정도 지나고서 한 4주 정도 지나고 찍으면 아마 또 새로운 뉴스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거예요. 이제. 뭐 달에 한나 정도씩 이렇게 찍어도 네, 될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거리를 가지고서 돌아오겠습니다.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또 재밌는 시간 가졌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이다 비스게 화이팅.